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원의 황혜나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모빌리티 시대 자동차 보험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순서는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 보험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시대의 자동차 보험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나 전기차나 퍼스널 모빌리티 같이 개별 이동 수단에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의 역할과 과제입니다.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사고, 특히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요. 이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은 크게 형사 책임, 행정 책임, 민사 책임으로 구분이 됩니다. 형사 책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운전자가 기소돼서 처벌받는 것이고요. 행정 책임은 면허 취소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 제재를 부과받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민사 책임은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주는 책임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책임은 바로 이 민사 책임입니다. 이 민사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크게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보유자, 자동차 운행자, 자동차 운전자, 그리고 기타 책임자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책임자는 사고 원인에 따라서 제작사가 될 수도 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통사고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주된 책임자는 소유자, 보유자, 운행자, 운전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자동차 보험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 주체는 자동차 운행자와 자동차 보유자입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를 적법한 권한에 따라서 보유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이 법률상 소유권을 갖는 사람인 소유자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 운행을 실제 지배하면서 그 운행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자동차 운전자는 실제 운전대를 잡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운행자와 운전자가 용어가 유사하다 보니 운행자와 운전자가 같거나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운행자는 지배 그리고 이익에 기초한 개념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자동차 소유자를 운행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행자 책임의 주체인 운행자는 자동차 소유자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배법에서 이 운행자 책임과 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요. 물론 자동차 보험이 이런 운행자 책임과 의무보험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의 담보는 크게 배상책임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배상책임보험 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담보도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임의보험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뿐만이 아니라 그 차주나 운전자 본인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손해보험도 자동차 보험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해서 이제 흔히 자동차 종합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현황은 간단히 보면 2021년에 이제 가입 대수가 2,423만 대였고요. 2022년에는 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시장 규모는 2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보험의 현황을 살펴봤는데, 그럼 과연 자동차 보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왔는지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새로운 이동수단들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할 것인지, 그에 따라서 보험의 이슈는 무엇이 될지를 에 대해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좀 자동차의 발전 과정과 자동차 보험의 주요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자동차가 처음 도입되던 시기에는 이제 소수 부유층이나 기업들만 자동차를 보유했고, 또 자동차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특수한 물건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사고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고, 당시에는 이제 자동차를 위한 도로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다치는 차대 인사고가 주된 사고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1908년부터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유자에게 엄격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이제 초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자동차 보유자가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자동차가 일상적인 도구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가 완비되다 보니 이제 주된 사고 유형도 차대 인사고에서 차대 차 사고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가해자가 배상 자력이 없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분명한데 그 책임자가 돈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의무보험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되고 1930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의무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의무보험제도가 입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또 의무보험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언제든지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내가 매년 자동차 보험료를 마치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좀 적절하게 보상을 하면서도 보험료를 많이 높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자동차 보험이 발전해 왔고요. 1963년에 자배법이 제정된 이후에 처음에는 이제 보상 대상이나 보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이슈였다가 최근에는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에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의 역할을 좀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또 자동차 보유자, 자동차 이용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고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해서 사람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적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모빌리티 시대의 자동차 보험은 이런 자동차 보험의 전통적 역할과 현대적 역할을 자동차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모빌리티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빌리티 시대의 자동차 보험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모빌리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모빌리티는 이동 수단, 디바이스와 운영 체계, 그 서비스를 총칭하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동 수단에는 자동차, 자전거, 철도, 항공기 같은 전통적인 이동 수단도 포함이 되지만 오늘 논의된 자율주행차나 도심항공교통, 자율운항 선박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운영 체계 측면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개인이 소유하거나 대중교통 형식으로 이동수단이 이용되었다면 앞으로는 플랫폼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존의 교통이라는 개념을 이미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우리가 모빌리티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기존의 교통의 개념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양성 그리고 통합성이라는 요소를 가미한 개념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은 특히 이동수단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고 통합성은 운영 체계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빌리티 발전 방향은 크게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앞서 발제해 주신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인간 운전자를 대체해서 그것이 선박이든 자동차든 항공기든 운전을 담당하게 될 텐데요. 기존의 우리의 모든 제도는 인간 운전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가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새 ESG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자동차는 모빌리티는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이제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우리 보험 체계는 내연기관차를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화 세분화인데요. 기존의 이동수단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좀 심플하게 분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새로운 이동수단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분류 체계에 포섭되지 않는 이동수단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 기존의 규제는 대부분 자동차를 중심으로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새로운 이동수단들을 이동수단에 대해서 기존의 자동차에 관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규제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지 새로운 규제를 마련한다면 그 내용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플랫폼과 데이터인데요. 사실 플랫폼과 데이터의 중요성은 비단 모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서도 또 보호하고 또 플랫폼도 활성화는 하되 이것이 독과점으로 흐르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동수단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모빌리티 시대는 이동수단이 다양해져서 기존의 체계에 따라 분류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동수단은 크게 이제 동력이 사람의 힘인 경우에는 자전거, 원동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그 원동기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이제 궤도를 따라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철도 이렇게 크게 육상 이동수단을 구분하고 또 항공에서 이동하는 이동수단은 이제 항공기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요.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처럼 이렇게 자전거인지 자동차인지 구별이 불분명한 퍼스널 모빌리티가 등장하고 또 자율주행차의 경우 자동차의 카테고리에 포함되긴 하지만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기존의 자동차에 관한 규제로 대응할 수 없는 이런 새로운 이동수단도 등장하게 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수소차 같은 자동차의 영역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조금 특별한 규제가 필요한 그런 부분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UAM이나 드론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항공 이동 수단인데 사실 도심에서 운항을 하고 소규모의 승객을 태우고 이동을 하거나 물류를 이렇게 운송하는 데 이용되다 보니 이 사고의 특성이 일반적인 여객 항공기 사고 특성보다는 자동차 사고의 특성에 더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이동 수단의 등장에 따라서 기존 체계에 따른 분류가 곤란해짐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시대 자동차 보험의 과제는 이렇게 자동차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새로운 이동 수단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모델을 활용해서 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동차 보험의 역할인 피해자 구제 그리고 이용자 보호를 새로운 이동 수단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보험을 모빌리티 보험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새로운 이동수단이나 서비스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보험의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미래 모빌리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AI나 데이터나 네트워크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책임법제와 보험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동수단별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키면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인간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고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의 문제가 가장 첨예하고 민감한 것은 형사 책임 분야입니다. 형사 책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감옥에 갈 것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를 기소하고 누구를 처벌해야 할 것인지는 굉장히 심각하고 법철학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형사 책임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 어떻게 하면 손해를 가장 잘 배상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문제에 대해서 제도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자율주행차 사고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민사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하고요. 현안으로는 지금 레벨 3는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고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2027년에 상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가 레벨 4의 특성에 맞는 책임법제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단계는 너무 잘 아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SAE,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는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레벨 3부터를 자율주행이라고 보고요. 레벨 3는 작동 한계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그래서 항상 늘 운전석에서
운전석에 앉아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분 자율주행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레벨 4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지정된 조건 하에서는 운전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그런 형태의 자율주행입니다. 그리고 레벨 5는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영역에서 자동차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레벨 3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레벨 4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레벨 3 부분은 조금 이미 제도가 정비가 되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상품도 업무용 약관이 특별약관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개인용도 곧 출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레벨 4 책임 법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 4는 지정된 그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그 중간에 운전자가 개입해야 되는 필요는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벨 4부터는 무인 자율주행도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무인 자율주행까지 가능한 레벨 4 단계에서 어떤 책임 법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요국들은 기존의 책임 법제를 레벨 4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운행자가 운전에 기반하고 있지 않고 그 지배와 이익이라는 관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운전자는 인간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바뀌지만 그 운행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고스란히 그 보유자인 운행자, 보유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이익을 또 지배를 전제로 하는 책임법제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레벨 3는 물론이고 레벨 4에 대해서도 기존의 책임법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조금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전기차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그 주된 쟁점은 전기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보상할 것인가입니다. 지금 현행 자동차 보험은 내연기관차를 중심으로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에 적합한 보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특히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이후에서 발표하기로는 2035년에는 전기차만 생산할 수 있도록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한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그 대수를 앞지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보험도 디폴트를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대차료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배터리가 손상됐을 때 어떻게 보상할지 그리고 전기차 회사들이 실시하고 있는 배터리 반납 정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보험에서 챙겨봐야 할 쟁점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차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전기차가 사고가 나서 수리를 맡기면 그 전기차를 대차할 수 있는 대차료를 보상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약관으로는 내연기관차를 대차할 수 있는 비용만 보상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표들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 나중에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동차에 가까운가 아니면 자전거에 가까운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어떤 육상 이동수단에 관련해서는 보험도 마찬가지고 다른 규제도 마찬가지고 그게 자동차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자동차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자동차에 가깝게 규율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규제나 보험 가입 의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퍼스널 모빌리티 자체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안으로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인가, 의무화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의무화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공유 전동 킥보드 사업자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인지 아니면은 개인이 사용하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도 자동차처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해서 또 자세한 내용은 그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서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자동차 보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앞으로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보험 또 새로운 책임보험자나 보험도 그 유사한 변화 과정을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동수단 발전 단계에 따라서 보험 이슈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입기 중에서도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그 사고 책임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도입기에서 확산기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뭐 퍼스널 모빌리티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더 확산이 될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파리 시민들이 뭐 주민 투표를 했는데 전동 킥보드 이용을 금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어서 앞으로 인프라와 이제 연계해서 퍼스널 모빌리티 확산 여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적합한 보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이동수단이긴 하지만 기존의 자동차에 관한 규제 그리고 자동차 보험 약관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뭐 책임법제나 보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자동차 보험 약관을 전기차에 적합하게 좀 세부 조정하는 어떤 실무적인 이슈들이 앞으로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이동수단별로 요구되는 그 주요 이슈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미 잘 갖추어진 우리 자동차 보험의 시스템을 새로운 모빌리티, 새로운 이동수단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의 역할 그리고 보험 산업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